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주성입니다. 자, 오늘 1월 9일 다시 한번 SFA 반도체 데일리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종목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산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만 저와 함께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종목 공부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와 비슷하게 큰 주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. 첫 번째는 시장의 이슈 사항,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있었던 미증시 부분과 이제 아침에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 있던 사항들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갈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자면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44분을 지나고 있고요. 아침에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지금 반납을 하고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가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뒤에서 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좀 이슈 있었던 사항들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주가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 정세랑 그다음에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의 이슈들을 계속 점검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 흔들기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근거들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작정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지 내려간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공부를 해야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생길 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. 어저께 그 미증시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었었는데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겠죠. 자,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부분은 AI 그 전용으로 해서 PC 시대가 왔다. 이제 개인 사용자들 PC들에게 GPU를 사용할 수 있는 3종이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신고가 엔비디아가 한 번 더 갱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CES 2024 핵심 주제인 온디바이스 AI 흐름에 맞춰서 사무실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를 내놓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 위에 이제 AI를 사용을 구현을 가능한다라고 해서 스마트폰, 그다음에 카메라, 그다음에 이어폰, 노트북, PC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용 PC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4 이 부분이 그 온디바이스 AI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거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반도체 섹터 쪽을 보시게 되다 보면은 용어가 너무 많이 있어서 되게 헷갈리실 텐데, 여기 보시면 이제 GPU라는 게 나올 거고요. GPU. 이 용어만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헷갈릴 수 있으니까. GPU. 그 다음에 이제 CPU. 이렇게 있을 텐데, 이 계속 뉴스 기사나 종목 관련해서 뭐 CPU, GPU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텐데, 이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다음부터 용어를 마주할 때 크게 헷갈릴 일이 없도록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하고 갈 텐데 CPU랑 GPU 둘 다 그 중앙 처리,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두 개의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CPU 같은 경우는 직렬 연산 그러니까 뭔가 그 계산을 할 때 순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. GPU 같은 경우는 병렬,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처리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
순차적으로 하는 거랑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하는 거랑 속도가 어떤 것이 빠르냐면 당연히 GPU가 빠르겠죠. 근데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잘 외워질 텐데, 자, 그러면 얘는 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냐면,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, 대학원생 중에 이제, 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박사가 한 명 있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GPU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 다수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 문제,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 문제를 해결은 하지 못할 것이지만 CPU 이제 박사가 한 명 붙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대신에 중학생 수준의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는 인수분해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박사 한 명이 100문제 푸는 것보다 고등학생 10명이 이 인수분해 10문제를 푸는 게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.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다수의 연산 처리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산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CPU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그런 연산 처리 능력을 할 수 있다. 근데 연산 처리 속도는 GPU 비해 다소 느리다. 이 정도만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용어들이 지금 계속 새롭게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 부분만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투자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, 새로운 용어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이슈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, 유가가 4% 급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유가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, CPI,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부분은,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, 미국 연준에서, 금리 인하 혹은 그 상승, 올릴 때 그 보는 지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참조를 하고, 두 번째는 고용 지수, 이렇게 두 가지를 참조를 하는데,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,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한 2% 정도 내외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, 만약에 유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 CPI에 그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, 결국 CPI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정책을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,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유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번 주에 그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, 오늘 당장에 이 급락은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는 CPI는 반영되지 않고,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는 이전 달 12월 달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다음 달에 반영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지금 1,300원 정도 되어 있는데, 달러가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달러를 먼저 금액대가 얼마 정도로 이제 원화 가치로 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지냐, 이 부분 추세를 보는 것도 CPI 혹은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좀 먼저 선행 지표로 좀 그렇게 참조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4분기,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,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.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겠다라고 했는데, 정확하게 금액대를 얼마 정도 이제 발표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, 이게 1월 9일 오늘자로 이제 발행된 레포트 자료입니다. 이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면 메리츠 증권 자료이고, 부문별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. 근데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.2조 원, 적자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3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때 메모리 사업부에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메모리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거를 HBM이라 하고, 지금 그 AI 서버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필수
부품 중에 하나인데 되게 고부가가치 상품인데 그 부분은 하이닉스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 실적이 반영이 되었던 거고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,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메모리 출하량을 급증시켰다라는 거는 그 감산했던 양을 했던 부분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부분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삼성전자 그 메모리 감산 부분을 35% 정도에서 올해 1분기까지 15% 정도로 감산량을 줄여서 물량을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목적이었었고, 이러한 출하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를 하고 영업 손실을 봤다는 것은 다소 좀 부정적인 실적 결과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4나노미터 가동률을 상승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율 개선과 발생한 부진한 실적 기록을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, 이 부분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말씀드린 엑시노스 2400, 이게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24가 되겠죠. 이 엑시노스가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이 50% 정도까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엑시노스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파운드리 그쪽 이쪽에도 시스템 반도 쪽의 실적에도 아무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곧 1월 말에 출시하는 갤럭시 24가 거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자폭은 줄였으나 메모리 감산량을 줄이고 출하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온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었고,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도 얘기를 했었지만,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으로 해서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기사거리가 어젯밤에 있었지 않았냐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정용 GPU를 발생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되었다.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현지에서 CES 2024가 열릴 텐데, 아마 분명히 내일 이 부분이 또 화두가 될 것 같긴 예상은 하고 있는데, 내일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주가가 흘러가는지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한번 모니터링 하고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주가는 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지난번만큼 뭐 크게 많이 오진 않았었죠. 자,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지금 SFA 반도체만 상승분을 반납을 한 게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전에 장을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갭을 상승을 했다가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도체 시장이나 섹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다라고 저는 다시 전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내일 이슈 있는 온디바이스 AI CS 2024 이슈가 더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내일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일 어떻게 주가가 반영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주가에 대한 내용보다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었을 텐데,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슈들은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제공 드릴 테니까, 여러분 따로 뭐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제 영상과 같이 보신다면 이 종목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,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촬영 때 참조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